네,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당인 민주당은요,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 근거 규정도 명확히 추가해서 당국의 통제 권한을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제2, 제3의 전광훈 사태를 막자는 거겠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으로 불리죠.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특히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서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600명을 훌쩍 넘었고 또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에 확진자가 전국에서 나와요. 예. 그런데도 정광훈 목사 측은 어제 입장문을 내면서 정부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단체 참여자들에게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해서 확진자 수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거 맞는 말입니까?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네, 검사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네.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는데 네, 거부하니까 어, 직접 찾아간 것이고요. 예, 찾아가도 응하지 않으니까 대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강요입니까? 음, 그 K 방역의 성공은 네,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가 네, 네. 국가 방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 정치적인 종교적 이유로 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취해법권은 없습니다. 네,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속한 검사와 격리, 어, 차단이라는 것이 이미 입증됐습니다. 음. 이거 누구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뭐 검사 거부하고 심리어 격리 중에 도망쳐서 여기저기 활보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뭐 조금 전 인터뷰 내용처럼 만약에 정광훈 목사 측이 법을 위반하라고 시켰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일 아닌가요? 정말 정광훈 목사 또 교회 측에서 이를 사주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네,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네, 마땅히 엄히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고의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감염병 방역 조치를 위반하거나 네, 검사를 거부하거나 또 거부를 종용하는 행위는 예, 국민을 코로나 감염으로 내모는 저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봅니다. 예, 사실 그래서 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히 연결되는 것 같은데 예. 어제 이른바 정광훈 방지법 이제 대표 발의 이제 예, 하신다고 예. 했는데 저는 그 법률안 내용 전체를 좀 살펴봤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그 핵심 요지를 청취자분들에게도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손해배상 청구권과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네, 일단은 뭐 제3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해서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네, 이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요. 네, 또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가 네,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또 고의적으로 은폐할 경우 네. 그럴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처벌 규정은 있지만 처벌 수위를 더 높인다. 기존보다도 더 한 1.5배 정도 올리는 그런 네.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렇죠.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좀 우려도 있어요. 예. 이게 정부가 방역에 실패하고는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 아니냐라든지 아니면 이게 혹시라도 국민들에 대한 과도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코로나19 사태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오지 못한 전대미분의 사태이고요. 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국민의 동참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네.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 해치는 소수 위법자들을 막기 위해서 네. 고의나 허위로 방역 조치를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네.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네. 과도한 통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또 네. 정부나 방역 당국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를 막아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K 방역이라고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을 만큼 잘 해온 것은 국민의 자발적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국민의 이 인내를 네. 무너뜨리는 일부 위법자들이 이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네.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했거나 예. 국민들이 태만한 게 아니라 네. 일부 어떤 의도를 가진 극단적인 집단들이 네. 국가 국가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킨 거기 때문에 예. 정부의 탓이라 부끄럽습니다. 네. 다만 정부가 이런 일부 교회에 대해서 좀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거나 네. 또 법원이 광화문 집회를 불허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사실 가중처벌 관련 규정 관련해서는 그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라는 규정이 그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함께 예. 좀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아무리 이 법률안 발의해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하잖아요. 예. 야당 반응 궁금해요. 특히 미래통합당 반응이 어떤가.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혹시 민주당 단독 또는 민주당 주도로 다른 정당과 함께 처리할 계획도 있는지 좀 궁금한데, 마침 이제 어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최재성 정무수석에게 이제 협치 강조하면서 대통령에게 좀 얘기 좀 전해달라라는 말도 했거든요. 예. 미래통합당과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인 미래통합당 협조가 절실합니다. 네. 현재 결산국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법안 소위를 빨리 열어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네. 현재 야당과 협의하고 있으나 법안 소위 구성에 대한 이견이 좀 있어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대응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협조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그때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 저는 지난번에도 이 국회가 상당히 좀 소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감염병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전례가 있거든요. 네. 잘 협조해 주리라고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치권이 이런 일에 있어서는 좀 협치를 하고 또 협조를 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좀 빨리빨리 좀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사실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릴 필요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 경기 침체, 자영업자 피해, 또 맞벌이 부부의 고통 좀 우려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민주당은 이 문제를 현재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역당국의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저희 민주당은 현재 이 수도권과 일부 교회,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하는 코로나 확산이 올 봄에 대구 신천지 사태보다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하면 K-방역의 성과도 무너지고 그동안 경제 회복을 위해 힘써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갖고 있는 국가 방역 체계를 총동원해서라도 국민의 자발적 협조 속에 잘 회복하고 국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활발한 경제 활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과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꼭 막아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